시장경제와 금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운영고교 1학년 여러분. 자, 자본주의 발달과 시장경제라고 나오는데, 자본주의는 캐피탈리즘은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체제로 사유재산제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쌍발 엔진으로 두 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체제의 모습이죠. 그 모습으로 현재까지 변화 및 발전을 추구해 왔다는 것이죠. 자본주의 역사는 상업자본주의, 그 다음에 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런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시장경제에서의 합리적 선택을 보면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 후 선택의 대안들을 분석하고 애널라이징하고 나서 각 대안의 편익과 비용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편익이라는 것은 효용이라고도 일컫는데 소비 주체가 구매 행위를 함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으로서 효용이라고도 일컫는 것입니다. 효용.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기회비용이라고 나옵니다. 기회비용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것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회비용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그런 สิ่들 가운데 기회비용은 다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쪼개집니다. 즉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한 것이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컨셉은 교과서 사이드 속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핵과 엑기스, 즉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매몰비용. 매몰비용은 이미 지급하고 난 뒤 회수할 수 없는 비용, 그것이 매몰비용입니다. 합리적 선택과 시장의 한계. 자, 여기 넘어와서 불완전 경쟁이라고 나오죠. 그죠? 현실에서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 시장이나 과점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불안정 경쟁 시장, 불안정 경합 시장이라고도 일컫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볼 수 있겠죠. 공공재의 부족을 보면 공공재의 부족으로 들어와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재화, 그런 코모더티가 공공재입니다.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프리라이더. 무임승차는 대가나 자기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내야 되는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내지 않고 승차하는 그런 지하철 이런 데 비유해서 영문이 없을 때 슬그머니 그 밑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또 슬그머니 나오는 그런 거 비유하면 되겠죠. 메타포를 쓰면 그런 겁니다. 공공재의 특징으로서는 여러분 수업 시간에 공부했듯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습니다. 비배제성은 배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신분이나 뭐 그런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 비안일비. 비경합성은 경쟁을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안일비. 외부 효과,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 외부 효과.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로 나뉩니다. 외부 효과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의 작동과 발전을 위한 역할 중에 독과점기업, 독점과 과점기업의 행포를 규제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예로서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공재의 생산을 보면 정부가 가버먼트가 직접 생산하여 시장 실패를 개선, 리포메이션, 리노베이션 하기 위해 생산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국방, 치안, 공원, 기상정보 제공 서비스 이런 것들이 공공재입니다. 외부 효과 개선에 와가지고 외부 경제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주어서 생산이나 소비를 늘리는 것이 외부 경제에 대한 외부 효과 개선이고, 외부 불경제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벌금 등을 부과하여 생산이나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외부 불경제에 대한 외부 효과 개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빈부격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 대체로 잘 구비되어 있죠. 근데 누진세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더 많은 세금을 때리는 거, 이것이 누진세제입니다.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한 기업과 노동자의 역할, 기업가의 역할과 책임,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수요, 디맨드를 충족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기업은 임금, 웨이지, 이자, 인터레스트, 지대, 차지 포 에스테이트라 그러죠. 이런 것 등 가계소득의 원천을 제공하며 생산 요소, 노동, 자본, 토지, 레버 캐피탈, 에스테이트 이런 것을 가계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노동자의 역할과 책임, 노동자는 기업에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습니다. 그 임금을 받아 경제생활을 하죠. 행할도. 그리고 노동은 labor is resource of wage revenue. 임금 소득의 원천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그죠? 관련 조항으로서는 헌법 제32조 1항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드 주석에 잘 나타나 있어요. 교과서 보시면 돼요.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한 소비자 역할, 소비자 주권. 자, 소비자 주권에 대해서는 소비자 기본법에 잘 명시되어 있고, 소비자 주권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청구를 하면 돼요. 문의를 하면 됩니다.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라는 컨셉이 나오는데, 합리적 소비는 한정된 자원 내에서, 자원은 지구의 자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한정된 자원 내에서 최대 만족을 얻고자 함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소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합리적으로 소비해야 된다. 윤리적 소비는 친환경 상품이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을 윤리적 소비라 그래요. 공정무역 상품 등을 또 소비하는 것도 역시 윤리적 소비입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했듯이 공정무역 상품,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제3세계 노동자나 어린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만 13세 15세 이하인 그런 어린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어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3세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는 노동을 시킨다 그러죠, 그죠? 그런 일종의 노동 착취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상품이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이나 북반구에 잘 사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일종의 로열티, 쉽게 얘기해서 물건값을 조금 더 주더라도 5%에서 뭐 한 7% 더 주더라도 그런 착취 노동을 근절시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그런 상품이 공정무역 상품입니다. 그 상품에 잘 보면 공정무역 상품은 공정무역 표시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막스 하벨라르 그런 브랜드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윤리적 소비의 일환이겠죠. 결국 기업이 건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며 정의로운 경제체제의 구축을 지향하는 것이 윤리적 소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윤리적 소비의 타겟이다. 윤리적 소비는 심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건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며 정의로운 경제체제의 구축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공정무역 다음에 이제 국제무역 확대에 따른 그런 영향이 나옵니다. 그죠? 국제무역 확대에 따른 영향이 나오는데
긍정적인 영향과 국제무역 영향에 따른 것 하기 전에 이제 비교의가 있습니다. 비교의는 리카도의 비교의론인데 그 파워포인트를 참조하면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그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국가들이 나눠서 분업을 하자는 겁니다. 자, 국제무역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들어왔어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긍정적인 영향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국내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원 부족이나 기술력 부족 문제를 무역을 통해 무역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은 무한 경쟁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위축, 그죠?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국내 산업이 위축될 수 있겠죠. 불리한 분야가. 그다음에 정부의 독자적인 경제 정책을 실행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외의 외국의 경제 충격이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재정 위기, 그다음에 미국의 오만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 등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겠죠. 그리고 국가 간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거,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